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5일 오후 4시 37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달리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자신의 선거가 아니라 상원, 하원 선거 유세장에 나가서 누구누구 후보를 찍어달라고 열심히 유세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공직선거법이 아주 엄격하게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9조는 선거 영역에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거죠. 정치 활동은 허용하지만은 선거 중립 의무는 지켜야 한다. 이 경계선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탄핵 소추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한 이 선거 개입적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부산을 방문을 해가지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것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소지가 충분합니다. 첫째, 이는 아주 염치 없는 짓입니다. 여기에 배석한 사람이 누구냐? 배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부정선거 혐의로 지금 피고인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은 실형 선고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요 형이 법정 구속되었다가 풀려나서 2심에서도 실형 받았는데도 법정 구속을 면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문재인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 이 사람은 울산시장 선거 부정에 관련했다 해가지고 형사에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울산시장, 경남지사 두 사람이 형사 피고인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입니다.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부산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근사한 선전 문구가 붙은 이 자리를 빛냈다. 이게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 더구나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동행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정권 차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동남권 메가시티로 더불어민주당 지원 사전운동에 나서고 있다 라면서 탄핵 사유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다. 문재인 정부가 열세에 몰린 보궐선거를 만회하려고 애쓰지만 도도한 민심을 음압해서 역부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염치 없다, 불법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부산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느냐? 글쎄요, 부산 사람들이 이런 선동에 속아 넘어갈지 안 갈지는 투표장에서 봐야 하지만은, 부산 사람들은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거를 잘합니다. 선거를 잘한다는 게 뭐냐? 정정당당하게 한다는 것이고 대의를 앞세운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지역 정세에 별로 쏠리지 않는 게 부산 사람들의 일관된 투표 행태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그 미끼를
던지면은 물 것이다. 그러세요? 물까요? 두고 봅시다. 물론 가덕도 신공항 정책이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은 경남과 경북을 갈라놓았습니다. 경남과 경북이 하나를 뭉치면은 이게 표 덩어리가 큽니다. 한 30, 경상도 출신이 원적 기준으로 한 32% 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다음에 이 보수 중도 연합 정권에 정권을 물려주지 않으려면은 경상도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덕도 공항을 약속을 하면은 대구권 사람들은 반대할 테니까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간질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막상 투표장에 가서 어떻게 투표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부산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부산은 그 정체성이 몇 가지 사건으로 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됩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뭡니까? 첫째, 이 일제시대 앞서 개화기 때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선진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개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이 부산은 개방적 도시, 산업도시로 출발을 했습니다. 항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구는 속성상 여러 다른 사람들이 섞이는 겁니다. 부산에는 호남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호남 사람들이 지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25를 통해서 낙동강 방어선의 부산교두보, 대한민국을 살려낸 그런 방공전선의 아주 중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산업화 시기에는 이 수입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1960년 3.15 마산 의거, 그것이 부산으로 옮겨 붙어 가지고 4.19로 서울로 올라와서 4.19로 커지는 데 있어서 부산 마산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979년 부마사태는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경상도 정권을 규탄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부마사태가 일어났고 비상계엄령이 펴지고 그것에 자극을 받은 김재규가 12.16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부산이 또 우리 정치사에 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에서 그때 투표율이 85%를 기록을 했는데 민주화의 열망을 대표한 데가 호남이 아니고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여당, 민정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강경 야당 후보를 밀어가지고 부산에서 선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한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뽑히니까 민정당은 거의 무조건 당선되게 돼 있었는데 전국에서 5군데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세 민정당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하나, 대구 하나, 광주 이쪽은 그런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85년. 그래서 신민당이라는 강경 민주화 투쟁 정당이 제1당으로 올라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선거는 또 부산 출신 김영삼 씨가 지휘한 선거였습니다. 민주화의 대세를 만든 게 2.12 총선이고 여기서 1등 공신은 부산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2년 뒤 1987년 6월 18일 6월 사태 중에서 가장 대규모 시위가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6월 18일 군중들이 부산시를 에워싸니까 부산시장이 이거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다음날 군인들 모으고 해가지고 비상계엄령 선포를 준비를 합니다. 부대 출동 준비까지 다 갔다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꿉니다. 이 부산에서 일어난 대시위를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6.29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군대를 동원하면은 피도 흘린다. 동시에 88년으로 예정된 서울올림픽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안 되겠다. 양보해야 되겠다. 즉 야당이 요구하는 직선제 그냥 다 받아들여버리자. 김대중도 풀어가지고 출마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6.29 선언이죠. 부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부산 6.29 선언. 그리고 그 선거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선거가 88년 선거인데 여기서는 또 여소야대가 됩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 주더라도 국회는 여소야대라고 그래가지고 야당이 다수를 점한다. 그러면은 이게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아주 우리 국민들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여소야대도 부산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를 대거 그때는 통일민주당이군요.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을 대거 당선시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노무현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죠. 등등 이렇게 쭉 말씀드린다면은 부산 사람들이 결코 문재인의 이런 염치 없는 선거 공작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대의를 선택한 부산 사람들이 과연 가덕도라는 미끼를 물 거냐. 여기 뭐 메가시티 등등 자랑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거돈, 박원순 두 사람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후보를 안 냈어야죠. 후보를. 문재인 씨가 그 당대표로 있을 때 그 당이 이런 귀책 사유가 있는 데서 보궐선거가 있으면 후보 안 내겠다고 당헌에 못을 박았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 당헌을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후보를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염치가 있으면은 선거 자금 아마 부산, 서울 합치면 선거 자금이 한 1,000억 들 겁니다. 그 선거 자금은 민주당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부산 시민, 서울 시민이 무는 겁니까? 이 1년짜리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게 이게 얼마나 낭비적인 겁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로 해야죠. 여기 국민의힘이 이 점을 지적하지 않고 무슨 똑같은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부동산 정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야당이 부동산 정책 공약하는 걸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야당이 하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연? 그래서 간단합니다. 문제의 사안은 간단합니다. 부산 시민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추행한 오거돈을 찍을까 말 거냐입니다. 오거돈의 성추행을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게 이번 선거입니다. 그리고 박원순의 성추행을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게 이번 선거입니다. 그 선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비열하고 염치 없는 선거 공작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시민정신, 개방적인 시민정신, 그리고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행동하는 시민정신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